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8.95포인트, 0.91% 하락한 2072.92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1% 내린 666.2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또다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불거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괴롭혀왔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제는 좀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끝날 기미는커녕 계속해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는데요. 현지 시간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갈 길이 아직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중국 무역의 적자를 언급하면서 시진핑과의 관계가 예전만큼은 가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된 지 2주도 되지 않아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투자 심리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사흘째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던 미국 뉴욕 증시, 오늘은 힘이 빠지면서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시간 16일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4% 하락한 3004.04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0.09% 내린 27,335.6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3% 떨어진 8,222.80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미국 증시, 이번 악재로 그 상승 랠리를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 증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오는 18일로 열릴 예정인 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과 그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일전에 이야기했던 선제적 대응, 그러니까 보험성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자,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계속해서 이 이슈도 체크하셔야겠고요. 또 내일 또 중요한 이슈가 있죠. 일본의 디데이입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날 밤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한 상태인데 관련해서 그 이슈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장이 좀 빠져서 그러신 거예요? 오늘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위해서 좀 힘을 축적해놨다가 이제 얘기할 때 좀 강하게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세를 모아서 코스피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코스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중지어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 솥에 있는 물고기란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건 뭐 위기에 봉착을 했다. 즉 굉장히 위기가 크다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많은 투자자분들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제외하고 나서는 딱히 호재가 없다라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도 지금 다시 한번 안 좋아질까 싶게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심각해질 뿐이다. 이번에 한일 양자협의를 진행했는데 그 안에서는 사실상 뭐라 했습니까? 오케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얘기한 거는 아닌 거 알겠는데 화이트 국가에서 빼겠다라 얘기했습니다.
이 화이트 국가라는 게 뭐냐 한다면은 원래 일본에서는 이 전략 물자 실제로 이 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음 대량 살상 무기라든가 나라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전략 물자라 부르는데 이 전략 물자에 대해서 원래 개별 허가와 포괄 허가가 있어요. 근데 개별 허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자, 일일이 왜 수출했는지, 왜 수입했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누구한테 관리하는지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다음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수입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포괄 허가를 받으면은 3년 동안은 그냥 마음대로 수입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화이트 국가로 선정됐을 때 가능하다는 건데 그거를 2004년도에 실 대한민국이 지정이 됐죠. 근데 그거를 이번에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1,100개 정도의 물량 정도가 우리한테 실제로 규제가 들어가고 거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은 시장이 더 빠질 악재가 추가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갈 종목, 급등할 종목, 상한가 종목은 정해져 있고 그 종목만 따라가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지는 종목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시장 빠질 때는 오히려 보다 올라갈 종목의 수급이 더 몰린다. 그러한 종목들 건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스피 시장은 뭐 하락폭이 제한될 겁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뭐 아무리 많이 빠진다 한들 당연히 이 2030포인트 라인 때는 깨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지금과에서 적정 수준에 빠진다 한다면은 대략 2050포인트 근방에서 저점을 찍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더 빠진다 하더라도 요동칠 필요 없고요. 우리는 저점에서 쓸어 담을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보다 빠지는 거, 급락하는 거 다 제외시켜버리고요. 가는 종목에만 집중하시면 된다. 그 종목 제가 오늘 선별해서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께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제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제 마에스트로 전문가님도 코스피 진단을 할 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개인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코스피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코스닥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개인이 엄청 많이 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앞서 그 말씀드린 부중지어라는 한자성어를 사실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솥에 사실. 있는 뭐 물고기요? 네네. 그 매운탕입니까 그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매운탕이라는 게 뭐예요? 넣고 끓여야 될 거 네. 아니에요? 날생선 그냥 먹으면 바로 응급실 그쵸, 가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끓여 먹으려면 이제 좀 있으면 익는다는 생각으로 이럴 때가 거의 다 왔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마르스 전문가도 더 이상 뭐 추가 하방 압력을 그렇게 크게는 안 보셨던 것 같은데 코스닥도 저는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다행이네요. 합니다. 다만 조금 더 흔들 수는 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월, 화, 수 3일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3천억 원 이상 지금 순매수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 차트 보시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를 사실상 이 농락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지난주 보시면 이게 수목금 올라갔어요. 수목금 올라가고 주말 지나고 나서 이제 바닥이 잡혔구나라고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잔뜩 들어오는데 지금 그래서 이번 주 월, 화, 수 3천억이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도로 지금 지난주 수목금 올라간 거 도로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바닥에 잡힐 줄 이게 더 빠질 줄 알고 팔았더니만 시장이 올라가죠. 또 올라갈 줄 알고 샀더니만은 도로 빠지죠. 해서 이 지금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함께 왜 내가 사면 떨어지냐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장 우리 그 정말 쉬운 말이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산다고 합니다. 그렇죠. 호랑이가 배가 고팠으면 바로 잡아먹었겠지 물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 탈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지수가 안 올라가고 바닥으로 계속 가게 되면 뭐 개인 투자자분들 당연히 손실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는데 따지고 보면 실은 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큰 손이든 다 이 공매도라는 어떤 것으로 물론 일시적인 수익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얘네들도 시장에 올라가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좀 더 벌고 시장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가 아닌 어떤 이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더 많은 이런 결실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것도 시장을 지금 흔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있다 보면 이제 좀 있으면 다 끓습니다. 아직은 뚜껑 열고 성격 급해갖고 바로바로 드시려고 지금 하다 보면은 자꾸만 이제 손실에 더 크게 노출이 되는데 조금만 지금 약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지고 당장 내일 모레가 아니라 좀 약간 한 일주 정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잡아놓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이고 또 그렇게 약간 여유를 가지고 잡다 보면 오히려 바로 급등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증명이 됐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잠시 뒤에 종목으로 자세하게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위태위태한 상황이긴 하지만 또 여유 있는 관점에서 보다 보면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딱 찾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후성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하면서 13,350원까지 올라섰다가 이내 좀 파란불을 켜면서 1.2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종목이요, 굉장히 강했잖아요. 15일에도 상한가, 그 다음 날도 10%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관이 좀 많이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후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성을 제가 특징주로 가지고 나온 건 아시겠지만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7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에칭가스, 그다음에 폴리이미드, 거기에 더불어 레지스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지금 이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에칭가스와 불화수소입니다. 이 후성 같은 경우에도 국내 유일하게 이 99.9% 순도의 에칭가스, 불화수소를 만드는 기업이 후성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에칭가스에 집중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냐 이거죠. 실제로 대한민국의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일본 에칭가스를 쓰는 건 맞아요. 왜? 70%를 독점하는 게 일본이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고급진 에칭가스를 만드는 데도 일본입니다. 국내에서 만드는 거는 그렇게 급이 높지가 않아요. 저급도 아니겠지만 고급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좋은 제품 만들고 좀 더 안정된 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 에칭가스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근데 지금 일본 거를 못 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에칭가스 만드는 기업 중에서도 순도 99.9%를 만드는 이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 후성에 대한 이슈나 수혜가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트 흐름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상한가 급등이 나와주고요. 그러면서 이 급등이 이어지면서 대략 한 6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음봉이 나와주면서 눌림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갑자기 시장 막판에 쭉쭉쭉 잘 올라가던 게 갑자기 시장 막판에 음봉 만들고 하면서 조정을 만들었습니다. 얘기하는 게 오늘 전체적으로 이 일부 수출 규제 관련주 빠지고 하락하는 거 보니까 끝 아닙니까? 일부 수출 규제 관련주가 지금 또 가겠습니까? 또 오를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기하는 게 뭐라 했어요?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종목이 눌렸다고 해서 끝이다? 아니요. 저는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는요. 이제부터 충분히 급등 상승이나 우상 나올 종목이 이제부터 나올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후속으로 상한가 나올 종목 무엇인가? 후속으로 급등 랠리가 또 나올 수 있는 종목 무엇인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들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삼화전기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어제도 우리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께서 특징주로 짚어주셨는데요. 어제는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또 특징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은 또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이어서 10.85%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장중한 때는 21,700원에 완전 쭉 올라오고 12시에 갑자기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종목이요. 앞에서 또 이 일본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네. 일본 관련됐는데 새로운 그 수출 규제 소재에 대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또 올라갈까요? 예, 일단 오늘 한 번 더 올랐다는데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상한가 한 번은 이 종목 어제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사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반의 반 토막이나 안 든 상황에서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호재로 인해서 상한가 한 번 가는 것은 이거는 이것 자체도 물론 대단한 흐름이지만 저는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뻗어서 오늘도 올랐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해요. 상한가 한 번 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랐다 혹은 양봉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날 하루 동안의 매매 과정에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이제 슬슬 좀 눌리겠지라고 생각해서 파는 사람, 이 둘 간의 싸움인데 결국은 더 쉬지 않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이후에도 오늘 10% 이상 종가 마감이 되면서 상승 마감이 되면서 일단 상승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앞서 마르스 전문가가 얘기했던 후성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이 반도체를 가장 먼저 일본이 건드렸기 때문에 일찌감치 먼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죠. MLCC라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약간 시장의 공급 과잉이 오히려 일본의 어떤 이런 보복 조치로 인해서 오히려 수급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주면서 좀 많이 재고 소진도 되고 가격도 약간 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도와준 꼴이 돼버렸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이것이 악재가 아니라 수혜주라는 분석 때문에 어제 오늘 연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후성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1000개가 넘어가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미중 무역 갈등과 한일 간의 갈등은 약간 좀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뭐 장기 아주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이 한일 간의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 가장 크게 급등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아직 가지 않은 종목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이것도 일본과의 어떤 마찰이 일본과의 어떤 통상 마찰이 분명히 호재 혹은 투자 심리 개선을 통해서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는 그런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도 제가 하나 알려드렸고 실제로 오늘 단기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절대로 오늘만큼은 어제 놓쳤다면 오늘은 급등도 놓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어제 놓친 분들 정말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오늘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한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그 단계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9,000원인데 1거래일 만에 최고가 수익률 14.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가 어제 AS 할 때 세종 메디칼도 짚어보면서 그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아주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데 어제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했는데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완전 20% 가까이 그러니까 7,300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마감은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9.61%. 그러니까 오늘 장 정말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10% 가깝게 이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종목, 이 출발의 신호탄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뭐 보통 이제 윗꼬리가 달렸다고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은 이거 누가 다 팔고 나갔다, 뭐 설거지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점에서 나오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누군가 강력하게 매집을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제가 자 보세요. 어제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큰 모멘텀은 전성기 대비 주가가 무려 5분의 1토막이 나 있다. 고점 대비 80%의 주가가 빠져 있고 그리고 과거 국산화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뭔가 좀 결사항전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접근법과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겠지만 지금 정부는 강경 대응이라는 방식을 택했고 그 과정에서 국산화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올라간 뭐 후성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만든 건 소재니까 올라갔고 삼화전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덕산 하이메탈도 마찬가지로 솔더볼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
성공했던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거래량이 그러니까 그 2006이 보시면 여기 차트가 2007년 5월부터 나와 있는데 대략 한 12년 정도를 통틀어 놓고 봤을 때도 오늘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왔다는 그 위치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전성기 대비 주가가 정말 3만 원 넘어갔던 게 지금 6천 원대면 6천 원대. 여기서 지금 이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과거 수년 동안 계속해서 하향 국면을 봐왔지만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거푸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5년 이상 빠지다가 이제 상승 국면으로 돌아가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시켜드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단기적으로 팔고 나왔다면 뭐 하루에 10% 뭐 팔고 나왔다 뭐 이런 매매도 충분히 가능했겠지만 이왕시세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잡은 것은 고작 10% 먹고 팔기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좀 대응을 해보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국산화에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 국산화라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이 덕산 하이메탈의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제가 잠시 후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반드시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지지율이 나왔네요. 근데 아베 총리가 원래는 지지율을 올리려고 지금 무역 그걸 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락을 했다고요? 네, 이제 일부 수출 규제를 진행을 한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번에 지지율이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7%가 빠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베 총리가 이번에 참의원 선거 7월 21일에 있는데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본 수출 규제를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지율은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지율 빠지고 있으면 규제 조치 이거 푸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는 과연 풀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이 일본에서 바로 아사히 신문에서 질문해봤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진행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은 잘못된 일일까요? 라고 일본인한테 물어봤는데 실제 잘했다라고 한 게 대략 50%가 넘어가는 의견이 있었고요. 못했다라는 게 대략 20%가량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 NHK를 통해서 만들어낸 통계 자료에서 어떻게 나왔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다가 40몇 프로 나왔고요. 못했다가 9%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아시겠지만 일부 수출 규제를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여론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건 뭐냐 한다면은 그럼 뭐냐? 지금의 규제보다 더 강한 규제를 조치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아니 일본 수출 규제 잠깐 진행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갑자기 뭐 기분 안 좋아가지고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금 판결 때문에 급하게 보복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급하게 보복한 게 아니다. 왜? 일본은 아시겠지만 이 150일 동안에 정기국회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이 여당에 대해서 야당이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공격을 하는 그런 시기가 150일간의 정기국회입니다. 근데 지금 아베 총리는 이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일본 수출 규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괴롭힐 시간도 안 주고 바로 했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
이 오랜 기간 동안의 시간을 두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생각을 해서 발표한 게 일본 수출 규제다. 그러면은 단기간에 조치를 하고 이걸 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지율 빠지고 있다. 그럼 지금보다 더 강화시키고 더 규제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규제 강화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철강 규제 카드도 만지작거리면서 우리 국내 철강 업계들도 긴장을 하고 있어요. 관련된 수혜를 또 입는 기업도 있겠죠? 네,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으면 기업이 있다 생각하는데 분명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뭐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 자체가 뭐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반도체에 대한 관련 수입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입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많다라고 보이는 게 뭐냐면은 철강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 철강에 대한 수입이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고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략 400만 톤 정도를 우리가 수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판이나 열형 강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00만 톤 정도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총 700만 톤 정도를 일본에서 이 철강 관련해서 수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적지 않은 양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분명히 일본은 수출기를 진행하는 거로 순서대로 규제를 할 거예요. 반도체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규제 강할 거 뭐겠습니까? 지금 플라스틱 얘기 나온 이유가 뭐냐? 플라스틱도 지금 아시겠지만 상단에 올라와 있으니까 규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얘기한 거고요. 제 철강도 규제 상단에 있기 때문에 수출 수입 상단에 있기 때문에 규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700만 톤이나 작년에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시겠지만 이번에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분명히 얘기했지만 현대제철에서도 실제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8,000대를 제작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8,000대에 대한 이 강철, 실제 아시겠지만 금속 분리막에 대해서 현대제철이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분리막에 들어가는 철을 우리가 어디서 가져오냐? 그 철을 우리는 일본에서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의 현대 수소차 같은 경우도 일본의 강철과 엮여있다, 일본의 철강과 엮여있다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 그럼 굳이 왜 외국 거 쓰나요? 한국 것도 많고 할 것 같은데 굳이 외국 거, 일본 거 철강 쓸 필요 있습니까?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포스코 거는 좀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의 철강은 쓴다고 보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에서 수출 규제가 반도체가 들어갔으니 그다음 들어갈 것보다 철강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나올 것으로, 추가 수출 규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일단은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재를 못 만들면은 대체를 할 수 있는 걸 못 찾으니까 힘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코는 비쌀 뿐이니까 포스코 거 사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혜 종목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뭐 근데 그뿐만이 아닐 것도 같은 게 제가 그 지난번에 미용실 가서 머리 깎는데 그 거기 원장님이 그 머리 깎는 가위가 하나에 300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철강 제품은 전 세계에서 두 나라가 제일 잘 만든다. 네, 하나가 지금 얘기 나오는 일본이고 하나가 독일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독일은 머니까 좀 아무래도 배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일본 거 쓰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앞서서 뭐 가격 얘기도 하셨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약간 퀄리티. 어쨌든 우리도 그 사실 포항제철하고 다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서, 네네네네. 일본에서. 그래서 아마 좀 품질적인 측면에서 약간 특수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한 2개 정도를 약간 좀 제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짚어보면, 먼저 세아특수강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특수하죠. 네. 예. 세아특수강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주가 완전 그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뭐 최바닥에서 신저가를 지금 파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지난 2월 달에 한번 이제 중간에 이때 뭐 시장 좀 잘 가다가 한번 눌렸을 때죠. 살짝 이때 거래량이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와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좀 툭 튀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거가 아직 다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직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살짝 들고, 하나만 더 좀 추정해 보면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지금 이게 언제야? 2017년 4만 원 중반대에서 지금 17,000원대까지 주가 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둘 다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시가총액도 한 1,000억 원 정도 선에서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주가가 죽어 있었고 또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은 외국인이든 혹은 기관이든 한쪽에서는 뭔가 약간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 좀 사려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일반 제철 회사라기보다는 약간 특수강 쪽에서 세아 특수강, 포스코 강판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대장주다 보니까 이제 상승률이 더욱더 다른 종목보다는 좀 크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포스코가 대주주라고 했어. 그러면은 아까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두 중에 포스코가 들어간 게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좀 잘못 얘기하신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기업의 대주주가 포스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일본에서 못 가져오면 어디서 가져온다? 포스코 걸 써야 돼요. 비싸더라도. 네. 그럼 결론적으로 수혜를 받는 건 포스코인데 그 관련 기업들이 당연히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중에서도 포스코가 대주주라 한다면은 그 기업이 좀 대장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종목들을 본다 했을 때는 급등세나 상승세가 나온 종목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삼성의 실제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공정에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에칭가스, 후성 같은 경우도 삼성과 연관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다음에 삼성이 에칭가스를 공급하냐 안 공급하냐 이런 이슈가 나중에 상한가를 만들어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철강하면은 뭐예요? 포스코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와 엮여있는 기업이 급등이 나고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종목 중에 단 한 종목을 제가 가져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이 정답일까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수입 다변화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에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 국산화를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종목인가 봐요. 네, 네. 제 힌트인데요? 가만히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아니, 아까 마르스 전문가님한테 얘기했다가.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내용이 비슷해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면 둘 다 이제 그 일본 얘기를 둘 다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일단 정부가 지금 굉장히 그 의지가 강합니다. 왜냐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아마 앵커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그 국민학교 세대죠? 저 초등학교요. 중간에 바뀌긴 했어요. 그랬습니까?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일제 미제라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되게 메리트가 있던 세상이었는데 요즘에 사실 그런 거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로 우리 국산품 애용합시다, 신토부리 등등등 그런 얘기 엄청 듣고 자랐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우리도 품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그 일본이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백테클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게 완제품에서가 아니라 중간에 소재라든가 장비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적당히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이참에 이 위기를 기회로 발판을 삼아서 아예 이참에 그냥 우리 국산품을 싹 다 깔아버리자.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이거를 보통 이제 수직 계열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 단계부터 완제품까지 우리가 싸그리 몽땅 해먹자라는 식의
지금 이 정부 정책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뭐 사실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후성이라는 종목인데 후성이 뭡니까? 바로 그 에치가스를 생산하는 아까 뭐 불화 그 수소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거 만드는 회사들 아니면 동진 세미캠 같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람들이 항상 시장 그렇습니다. 이 단기 시장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단기성 자금들이 바로 단기 급등을 만드는 그런 돈인데 그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일본과 갈등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오히려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고 했을 때 돈들이 그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쪽에서 종목 하나를 준비해 왔다는 거 첫 번째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다. 그 자회사가 그 반도체 장비예요, 그러면? 네, 뭐 장비가 뭐 반도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나 뭐 그쪽에 다 이제 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은 어제 제가 덕산하이페탈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이제 그거 연장선상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흡사한 그걸로 이제 다 가지고 나온 건데 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뭐라 그랬죠, 제가? 국산화. 원래 일본에서 만들던 그 솔더볼이라는 제품을 처음으로 우리가 국산화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면 어차피 전 세계 메모리의 3분의 2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나오거든요. 80% 정도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굳이 뭐 안 쓰고 우리나라 거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이 장비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까지는 제가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장비 같은 경우가 원래 일본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장비였는데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국산화에 성공을 한 그 장비를 갖다가 일본에다 도로 갖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장비하면 오리지널이 일본인데 그 오리지널 국가에 오히려 되팔 정도로 훌륭한 장비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한 회사를 지금 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 회사를 그렇게 일본으로 오히려 장비를 갖다 파는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아마 시장에 알려지기만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늘 덕산 하이메탈이 올라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요 종목, 요게 바로 두 번째 힌트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아까 제가 질문했더니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 큰 눈으로 혹시 종목 찾으셨어요? 네, 일단 종목 중에서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일단 일본 제품에 대한 국산화에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좀 기술력 부분이나 지금 어느 정도 이 불화수소라든가 에칭가스 관련해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와주고 다른 종목들은 다 뭐 윗꼬리 달고 빠지고 음봉 나오고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브레인만 지금 아시겠지만 지지해주면서 잘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나 뭐 자회사가 지금 일본에 수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가장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은 뭔가 이렇게 맙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굉장히 계속해서 예고편 보는 듯한. 이렇게 계속 기대감을 심어주시거든요. 그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어제 우리 히든 종목 덕산 하이메탈이잖아요. 비슷하다고요? 네. 와. 그 어제 제가 덕산 하이메탈 얘기를 하면서 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네, 네, 사실 맞아요.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진 것도 맞지만 그거 감안해도 보다. 너무 많이 이 속자 말로 개박살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도 사실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이 종목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빠질 만큼의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정말 너무 많이 빠진 거. 예를 들면 학교에 숙제 한 번 안 해갔다고 야구방망이로 한 200대 맞은 거예요. 숙제 한 번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한 손바닥 10대 때리면 모르겠는데 아니 숙제 한 번 안 했다고 빠따로 200대 때리면 그 사람 죽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어제 차트 보시면 어제 덕산 하이메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그 전성기 때 주가가 3만 원을 호가하던 이런 주가가 5천 원대까지 밀린 이 꼴,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보냐? 그렇게 떨어진 종목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려고 시동을 걸려고 하고 발동을 걸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보일 때 들어갑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차트를 보시면 어제 제가 추천할 때는 요거였습니다. 즉 어제 제가 사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아직 거래량이 안 터졌었죠. 거래량이 터진 것은 바로 언제냐? 제가 사라고 말씀드린 직후인 사고 나서인 오늘입니다. 이미 시세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사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단기 급등 수익 못 잡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요.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터진 상황은 아니지만 고점 대비 주가가 70% 이상 빠져 있고요. 지금 살짝 올라가는 이런 차트상에 어제 덕산 하이메탈과 유사한 단기 급등이 임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 왜 거래가 이렇게 조금씩 붙고 올라가려고 급등 임박한 신호를 저에게 보여내 왔는가를 보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회사가 일본에 오히려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 보면은 결론은 이제 곧 급등할 수밖에 없는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종목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런 패턴과 유사한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 힌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 오늘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미 2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 코디엠, 그다음에 솔브레인입니다. 어제 덕산 하이메탈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동아 엘텍입니다. 솔브레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 네, 아까 잠깐 저를 좀 놀래키셨던 태은 앵커님 방송사고 아까 네. 좀 놀래키셨죠. 그래도 귀여우십니다라고 또 누군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0726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사고 안 낼게요.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의 대주주 동아 엘텍입니다. 라면서 마이님 전해주셨고요. 원익 IPS, 그다음에 오늘 방송 재밌다고 잘생긴 마르스님 하면서 SKC 솔믹스 감사히 먹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그다음에 솔브레인 또 왔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8496번님은 꼭 VIP 체험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VIP 체험권 달라고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기억해 주셨다가 꼭 선물로 주세요. 그다음에 마르스 전문가님께 대호 PNC 아니에요? 대창 스틸, 엠텍 이렇게 보내주셨고, 포스코 강판도 보이고 SKC 솔믹스도 보이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대호 PNC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대호 PNC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게 고철입니다. 이 고철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바로 이 철강 관련주, 바로 포스코인데 그 포스코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 대호 PNC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을 먼저 보겠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뭐 지금 대주주가 순서로 나와 있는데 지금 10%가량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포스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가 나왔던 7월 3, 4일 이후부터 주가 상승세가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뭐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은 완전 바닥이에요. 뭐 급등도 안 나왔습니다. 상승이 크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예요? 한 번 더 우상향이나 큰 상승이 나올 만하다.
이번에 뭐 후성이라든가 다른 종목들 음봉 나와서 빠졌다고 했지만 그거는 급등이 나온 상태고 이미 상승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우 PNC는 저점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기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손절가 잡아드린다면은 손절가 대략 저점 매물대입니다. 1150원 확실하게 잡아 놓으시고요. 목표가 라인대 본다 한다면은 엄청나게 높지 않은 라인대 이 1300원 잡으면서 안정적인 대응 꼭 가져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대오 PNC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1,300원 그리고 손절가 1,15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더욱더 궁금하거든요. 이게 기대가 커진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뭐 종목만 알려드린다면 여기서 다 말씀을 드려도 그럼요. 되지만 사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한 종목을 잡아서 수익이 난다고 한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이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어가는 방법을 스스로 얻지 못한다면, 즉 덕산하이 메타 같은 것도 스스로 찾아서 잡는 사람이 돼야지 줄 때마다 이거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수익 나는 투자자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자, 종목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는 투자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바뀌면 되는데 그 하나를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TV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약간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온라인 공개 방송 잠시 후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제가 오늘의 히든 종목과 함께 여러분들을 수익 보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딱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제가 강의와 함께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아베 총리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의 이 기존 수출 규제가 아니라 추가 수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일본 추가 수출 규제 관련주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실무 협의가 지금 북미에 관해 계속 이슈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미 실무협의에 따른 북미 정상회담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예, 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전부 다 일본 수혜주입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를 좀 방해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아베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세계 각지에서도 일본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말이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한일 갈등은 우리에게 악재가 아니라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수익을 그걸로 못 보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게 뭐가 기회인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근데 항상 그래요. 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빨리빨리 벌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벌고 싶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오히려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뭐 40년 조금 못 살았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서두르고 보채고 막 닥달할수록 오히려 더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느긋하게 생각할 때 오히려 급등주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덕산 하이메탈이 딱 그 케이스였습니다. 오히려 바닥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온 아직 거래량 안 터졌지만 사고 나니까 오히려 당일 하루 만에 14% 넘게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종목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최바닥에서 단기 급등하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최바닥에서 단기 급등하는 종목 나오고 있는 그 출현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장인데 오늘 덕산 하이메탈 놓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잠시 후 9시에 드리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린 종목으로 반드시 내일은 수익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